드디어 저에게도 순간이 왔네요. 1억을 모았습니다. 98년생 28살이 된 저는 어떻게 보면 20살 이후 약 8년 만에 이 금액을 달성한 셈입니다. 본격적인 사회생활은 24살에 시작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일했고 이후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직해서 약 1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약 5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5년 만에 1억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자산을 매달 꾸준히 기록해 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공책에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숫자를 적어두는 정도였지만 23년 10월부터는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매달 기록을 하는 게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정리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자산이 현금과 주식 이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고 어느 증권사와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오늘은 이 1억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또래보다 사회에 조금 더 빨리 발을 디뎠습니다. 24살에 첫 직장을 얻었고 당시 첫 월급은 230만 원 정도였습니다. 24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당시에 저에게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도 여러 번 했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조금씩 모았던 덕분입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점점 커가면서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려고 했고 실제로 거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벌고 모으는 방식으로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소득의 70에서 80%를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약 4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 25살 겨울에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저는 가능한 모든 월급을 저축했습니다. 동기들 중에 전자기기를 사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3년 10월 블로그에 처음 자산 기록을 남겼을 때 제 자산은 약 5,500만 원이었고 이 시기 투자하던 한 종목에서 괜찮은 수익이 나와 자산이 한층 불어났습니다. 물론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지만 자산 전체의 20-30%가 늘어날 만큼의 변화였습니다. 군대 내내 꾸준히 저축하고 군적금과 월급을 모은 결과 전역 후 24년 8월쯤에는 약 7,5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전역 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지만 월급은 군대 가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봉은 조금 올랐지만 세금이 늘어난 탓에 실수령액은 여전히 230만 원대이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에서 다소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9개월 동안 전보다 더 철저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렸습니다. 현재는 전체 자산의 7-80%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금액이지만 투자라는 도구 덕분에 마침내 1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억을 모았다고 해서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파티 열고 나 자신을 위해 비싼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특별한 감정은 들지 않더라고요. 다만 하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돈의 힘이 달라졌다. 1,000만 원일 때와 1억일 때의 돈이 주는 여유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수익률 1-2% 차이만 나도 체감되는 금액이 달라지고 그만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돈이 단순히 쓰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돌이켜보면 저는 비교적 큰 위기 없이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벌면 저축하고 또 저축한 돈을 투자하고 다시 재투자하자. 이 단순한 사고방식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전략도 없었고 자산 관리를 거창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매달 기록하고 소비를 줄이며 꾸준히 투자 비중을 늘려온 덕분에 무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1억은 어디까지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언제든 자산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에 더더욱 리스크는 줄이고 상방이 열려있는 자산에 대해 공부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번 영상은 돈을 대하는 제 삶의 태도,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단순히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어떤 기회를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